오늘은 고등학생의 동아리 활동, 어떤 식으로 활동을 계획해야 되고 생기부까지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특이하게 대조점을 잡고 해볼 건데요. 학생들이 보통 질문을 해올 때 이런 것과 이런 것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대조점을 한번 살펴보고 추천하는 방향성과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 제가 하라는 방향 그대로 하지는 마시고요. 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의 상황에는 저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까지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은 아시다시피 현재 기준 정규 동아리 단 하나에 대해서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던 방식은 이젠 의미가 없어서 동아리를 너무 여러 개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 있는 정규 동아리에 확실하게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을 과연 여러 개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하나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험을 하더라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고 1년 동안 딱 하나만 집중해서 할 수가 있겠고 생기부를 적을 때도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한 걸 다 적을 수 있겠고 하나의 활동만 큰 덩어리로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있는데요. 1개에서 2개 정도만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동아리에서 실험을 1년 동안 10개씩 하고 그 실험들을 막 3개에서 4개를 뽑아서 생기부에 다 적어주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험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생기부에 적힐 때도 디테일이 거의 뭉개져서 그냥 그 실험을 했구나 정도 외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적힌 동아리 활동들은 대부분 1개에서 2개 정도를 정말 제대로 디테일하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논란의 여지 없이 그렇게 적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개인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팀별 활동이냐 아니면 각계 활동이냐 같은 내용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기부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 자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대학들도 단체로 하는 활동들도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동아리 활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전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동아리 활동에서는 공동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동 활동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개인 활동보다는 퀄리티나 표본 집단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 또한 공동 활동의 큰 유익이고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단기 프로젝트를 할 때도 있고 장기 프로젝트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 단기 프로젝트인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제발 좀 장기 프로젝트를 해라 라고 말을 하는 주제인데요. 이 생기부 내에서 1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집단이 사실 동아리 말고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학술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1년 동안 동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동아리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동아리 활동을 장기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하루짜리 활동을 한 다음에 생기부에 기재하고 누군가는 6개월짜리 활동을 한 다음에 생기부에 기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대학교가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퀄리티가 높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6개월 동안 한 게 퀄리티가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의 활동을 질질 끄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활동이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을 요구해서 활동이 길어지는 게 가장 유익한 방향성이겠죠. 사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활동을 기획하고 있든지 최소한의 기간을 굉장히 길게 요구하는 활동을 기획을 하시는 게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는 무조건 가장 유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법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실험을 하는데 식물 같은 것들을 끼워 넣는다라고 하면 활동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변인 통제하는 실험 같은 것들을 해서 식물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관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아니면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사전 설문조사, 사후 설문조사, 그리고 수업의 기획 혹은 프로젝트의 기획 및 실행, 거기다가 이 설문조사에 대한 데이터 활용까지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활동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인위적으로 길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정도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실행하는 걸 꼭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이 걸리면 장기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요. 제 생각에 동아리 시간을 꾸역꾸역 써서라도 3개월 이상 걸리면 저는 굉장히 장기적인 활동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시간의 흐름을 꼭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에 채워 넣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과목과 연계하는 게
좋을지, 과목과 연계하지 않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과목 연계는 여러 개를 하거나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과목만을 연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 이게 동아리 활동인지 세특인지 헷갈립니다. 만약 꼭 한 개의 과목만 연결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요, 그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활동으로 이끌어내서 이거는 절대 세특 활동에서는 할 수 없었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것 정도는 괜찮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가급적이면 과목을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해서 여러 가지의 과목을 융합하는 활동으로 이끌어내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급적이면 여러 과목을 연결해서 하나의 활동을 짜거나 아예 과목을 연계시키지 말고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가라, 그리고 하나의 과목만 연계시켜야 된다면 장기성을 둘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과목을 연계한 것과 과목을 아예 연계하지 않은 것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러 과목을 연계한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 과목 각각들이 다 나름의 의미와 필요성을 갖고 있고, 내가 이 여러 가지 과목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융합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동아리 활동에서 과목적 측면으로는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로 연계를 할지 진로 연계를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요. 특히 최근에 많은 고등학교들에서 생기부에서 진로를 좀 덜 살려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학생분들도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아리에서는 진로를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아리는 자연스럽게 실험에 대한 혹은 활동에 대한 설계 자체를 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어떤 활동을 설계하는 와중에서 당연히 내가 꿈꾸고 있는 진로에 대한 경향성이 짙게 드러나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대학에서도 지금 학습 역량, 학업 역량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있지만 진로 역량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로 역량을 볼 수 있는 구간 중에서 동아리가 굉장히 강력한 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의 진로와 연관시키지 않아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진로를 연관시키는 게 저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리는 공동체성을 살리기에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살릴지 공동체성을 살리지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동아리 생기부를 적을 때 500자 중에서 공동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글자 수를 좀 할애해야 할지 할애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동체성을 살리고자 한다면 공동체와 관련된 노력을 한 것이나 아니면 특정한 경험들을 한 100자에서 200자 정도 적어줄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를 적으면 공동체성은 살지만 기타 탐구에 대한 디테일이 죽을 수밖에 없고, 반면 이걸 안 적는다라고 하면 기타 탐구에 대한 디테일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해당 학년의 다른 부분들의 나의 공동체성이나 인성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한두 개 정도 있다면 동아리는 탐구 내용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른 부분에 없거나 한 개 정도 있는 수준이라면 동아리에서 공동체성을 100자에서 200자 정도 적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약 내가 동아리에서 한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너무나 인상 깊고 의미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없이 100자에서 200자 정도 투자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원칙 내에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에서 부장을 하는 게 좋을지 부장을 하지 않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당연히 부장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과연 부장을 하는 게 나름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들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동아리의 부장을 맡음으로써 내 개인 시간이 많이 빼앗길 것 같으면 전 동아리 부장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아리가 동아리 부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시간이 많이 빼앗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면 동아리 부장은 부장을 했다는 하나의 타이틀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중에 동아리 활동의 공동체성을 살리려고 한다면 부장 타이틀이 붙어있는 경우 훨씬 더 강력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부장 역할에서 크게 힘든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장은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만약 학생이 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동아리 활동에서 생기부를 작성할 때 500자 중에 적어도 한 줄 정도는 동아리 부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열심히 했다 정도는 작성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함 정도만 적혀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모로 봤을 때 별로 좋은 기재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한 줄 정도, 적어도 한 70에서 80자 정도는 투자해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아리 활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내 봤는데요. 요거는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유리한 경향성 정도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나의 상황과 우리 동아리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나의 작성 활동에 좀 접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동아리 활동은 생기부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활동인 만큼 잘 작성하셔서 실제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걸로 마치고 다음엔 더 의미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